네? 뭘 하라고요? 뭘 하긴. 음식 준비하자는 소리지. 저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집은 원래 제사 준비를 다 남자가 하거든. 근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혼자서 할 수가 있어야지. 사위도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위랑 하려고 해. 처가 제사를요? 아, 박서방. 그거 좀 잘 끼워야지. 그리고 중간중간 전 뒤집는 것도 잊지 말고. 왜 이렇게 굼떠? 타기만 해봐. 잠시만요, 장인어른. 지금 정신이 없어서. 박서방. 이런 거 안 해봤지? 우리 집 식구들은 남자들이 더 잘해. 박서방도 곧 선수가 될 거야. 걱정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정용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아무래도 사위를 잘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끔한 외모와 예의 바른 모습에 괜찮은 사윗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딸이랑 동갑인 사위는 30대가 아니라 50대라도 된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효자라 제 부모밖에 몰랐죠. 그래서인지 명절에는 처가에 오질 않는 때가 많았고 용돈은 안사돈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정씨 부부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가에서 부려지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방조하는 사위가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처가에서 사위 대접은 바라면서 어째서 내 딸이 시가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런 남자랑 살지 말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정씨 부부도 나름의 방법으로 사위에게 복수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싹싹 빌게 해줄 작정이었죠. 정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귀하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딸 사랑도 양가 친척에게 이미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딸도 그만큼의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자식이었습니다. 정 씨에겐 다 커서도 때로는 친구이자 때로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뭐? 네가 벌써 무슨 결혼이야? 아빠, 나 32살이야. 그러니 32살 먹은 딸이 결혼하겠다고 해도 깜짝 놀랐겠죠. 32이면 아직 창창하잖아. 한 40쯤에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면 애는 언제 낳아? 아빠 70 넘어서 할아버지 되려고? 아, 아빠는 할아버지 안 돼도 좋으니까 천천히 해. 하지만 그게 부모 뜻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서운하다고 시집가는 딸을 막을 수는 없었죠. 사위는 딸과 동갑내기였습니다.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던 터라 얘기는 들었어도 정식으로 소개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요즘 사람답지 않게 어머니를 잘 챙긴다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2년 전에 떠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잘 챙겨줘요. 어쩔 땐 지 누나보다도 더 그래요. 상견례에서 안사돈의 앞접시에 자꾸만 음식을 올려주는 사위가 인상 깊었습니다.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사돈의 말처럼 누나보다도 더 살뜰하게 사돈을 챙겼죠.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결혼하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꼭 장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 속에 젊은 꼰대 같은 모습이 보였고 어머니를 챙기는 효자의 모습 속에는 마마보이 같은 면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딸조차도 그걸 모르고 결혼했는데 정씨 부부가 진작 알아볼 수 있었을 리가 없었죠. 거의 도착했대. 올라오려면 한 10분쯤 걸리겠다. 아이고, 얼른 서둘러야겠네. 뭘 서둘러? 천천히 차리면 되지. 그래도 어수선한 것도 치우고 해야지. 사위 온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백년 손님 오는데 신경 좀 써야지. 정 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딸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무척 분주했습니다. 발리에 갔다가 전날 돌아왔는데 사돈네에서 하룻밤 묵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정 씨의 집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왔니? 고생 많이 했지? 고생은? 놀러 갔다 온 건데. 잘 지내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이 참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허 웃으며 사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출출하지? 시간이 늦었다.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자.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각. 정씨 부부와 딸, 사위는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차린 건 처음 본다. 명절에도 이 정도로 안 하잖아, 엄마. 딸의 말에 정씨는 민망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처음 먹는 밥이잖아.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뒤에 정씨가 빈 그릇을 옮기자 남편과 딸도 일어나서 같이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집을 이리저리 구경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씨는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사위에게 무언가 시킬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은 도와주려는 듯한 신용 정도는 하니 말이죠. 그러면 정씨는 당연히 거절을 하며 앉아 있으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죠. 딸도 그런 사위를 자꾸만 힐끔거렸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부모 눈치도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곧 집에 가야 되잖아. 이따가 엄마가 치울 테니까 너는 과일 깎어? 그래서 정씨가 딸에게 과일을 들려주고 거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충 싱크대에 그릇들을 집어넣고 정씨도 남편과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자고 가려고 했는데. 에이, 모레 출근하잖아. 너희 여행 갔다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일찍 들어가서 쉬어. 너희끼리 오붓하게 있고. 정씨도 딸과 오래 보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러면 서로 불편할 듯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냉큼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럴까요? 사실 짐도 제대로 못 풀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 과일 먹고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그래도 딸도 사위도 정씨의 집에 방문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자고 가는 것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몇 달 뒤, 딸이 결혼하고 처음 맞게 된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위의 입맛도 좀 더 조사를 했죠.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잔치상은 차려야 했습니다. 기왕이면 사위와 딸이 좋아하는 걸 차리려고 얼마 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딸이 오기로 한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부터 바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지났을 때 딸이 출발했는지 궁금해서 자꾸만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면서 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출발을 안 했나 싶었죠. 전화해봐. 1시간 전에 정 씨가 전화를 걸어보려니까 말렸던 남편도 연락을 기다리기가 지쳤는지 정 씨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딸이 엄마를 부르며 훌쩍거렸습니다. 왜 그래? 정 씨가 당황해서 묻자 딸은 서럽다는 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 못 갈 것 같아. 뭐? 왜? 그런 말 없었잖아. 나도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박서방이 갑자기 어머님만 두고 처가에 가는 게 그렇대. 뭐? 사돈처녀 안 와? 시가가 너무 멀어서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아침 일찍 온대. 원래 계속 그렇게 했대. 뭐? 그럼 어쨌거나 내일이면 온다는 거잖아. 너는 집에 오게 해줘야지. 모르겠어. 어머님도 막 눈물을 글썽거리시고 그러니까 박서방이 차마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그렇게 하기는 어머님이 불쌍하대. 뭐야? 뭐 소리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한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안사돈이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 씨의 딸도 외동이라 명절에 오지 않으면 정 씨 부부도 자식 없는 명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가 딸의 집과 가까이 살아서 자주 보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명절 하루 정도는 양보해도 되지 않나 싶었죠. 그럼 너라도 와. 정 씨 부부도 사실 사위가 오면 반갑긴 해도 딸이 더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그렇게 말하니 딸은 더 서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만 가겠다는 소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은 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 눈치도 보일 것이고 남편 눈치도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정 씨는 너 해주려고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는 소리를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딸이 더 슬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담담하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 보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에 좀 더 있어. 우리는 나중에 따로 봐도 되잖아. 다음 주말에 엄마 아빠가 근처로 갈 테니까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되고. 정 씨 부부 또한 딸을 명절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딸이 시모 눈총 받고 사위와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 거리라 언제든지 만나면 되니 말이죠. 하지만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명절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연휴 마지막 날에서야 겨우 처가에 오는 사위. 그마저도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니 밥 한 끼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명절 전주에 보고 너는 시집에서 바로 집으로 가. 피곤하잖아. 생각해보면 명절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삽시다. 혼자서 외로우시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일이 생겼죠. 너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이 되어 딸에게 전화를 거니 아직도 시집에 있다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오전에 누나가 오면 집에 가야 하는데 말이죠. 어머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전에 시누이가 오니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저녁까지 있다 가라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딸 입장에서는 차라리 친정에 오는 게 훨씬 나을 것이었습니다. 피곤하니 쉬라고 오지 말라고 했더니 더 고생을 했습니다. 박서방도 누나네랑 식사도 하고 놀고 싶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니까. 그럼 너는? 왜 너는 집에 안 보내? 밥 차려야 해. 뭐야? 누나네 식구가 넷이니까. 어머님 혼자 여럿이 먹을 음식 차리기 힘드시다고. 딸이 며느리이기 때문에 제사도 1년에 여러 번 있고 명절에도 차례 음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좋지는 않지만 왈가왈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에게 전화해서 욕은 못하고 다음 명절부터는 집으로 오라고 소극적인 대처를 했죠. 사위가 가끔 오면 정씨 부부는 아무 일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상을 들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그렇게 부려먹는지 안사돈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만난 딸을 보니 얼굴 빛이 어두웠습니다. 신혼생활 안 좋아? 얼굴이 왜 푹 죽었어? 그래? 그냥 그러네. 별일? 없는 거지? 정씨의 물음에 딸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30분 거리의 시집에 사위가 주말마다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주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혼자 가라고 했더니 삐져서.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데 정씨도 따라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건 부부가 서로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부모를 안 챙길 수는 없었죠. 딸도 푸념은 그게 다였습니다. 오랜만에 차도 한 잔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딸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건 2달쯤 뒤였습니다. 지은아, 이번 명절에 할머니 오신대. 정말? 진짜 오랜만에 오시네.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침에 차례 지내고 바로 올 수 있어? 알았어. 박서방한테 말해서 같이 갈게. 그래.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들어가신다니까 꼭 와. 정씨의 말에 딸이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씨의 외할머니 이야기였는데 현재 정씨의 큰언니 그리고 막내 동생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거리가 있고 한국에 볼 사람은 정씨밖에 없어 한국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3년 전이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조차 전염병이 돌아오지 못하셨죠. 그런데 명절 당일이 되자 딸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어? 할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딸은 외할머니와 그리고 이모와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씨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위와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혼자 왔어? 할머니가 묻자 딸이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나중에 물어보니 정씨의 집에 오는 일로 둘이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불쌍하다고. 하지만 정씨는 울고 있는 내 딸이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래서 효자 남편이 좋지 않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 문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는 제3자인데 왜 제3자 때문에 싸워? 엄마도 어차피 지은이 너 보고 싶은 거지. 사위 얼굴 봐서 뭐하니? 그러니까 울지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안 와도 정씨는 전혀 섭섭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평화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습니다.
사위는 정말 안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2년째에 임신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딸 걱정이 태산 같았던 남편은 큰 걱정을 만난 듯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바리바리 싸서 딸의 집으로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사돈은 김장 때도 임신 초기에 며느리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몸이 그렇게 힘든데 좋은 약을 먹는다고 탈이 안 날까요? 무슨 김장을 해? 임신 초기가 더 위험한 거 모르니? 어머님 혼자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방서방 보고 하라고 하지. 그리고 왜 너는 못하겠다고 말을 못해? 이제 와서 딸의 성격이 답답했습니다. 박서방 옆에 있니? 어서 바꿔봐. 다른 건 참아도 이번 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 씨에게서 휴대폰을 뺏어갔습니다. 박서방, 하려면 자네가 가서 해야지. 왜 지은이한테 김장을 시켜? 정신이 있는 거야.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사위가 변명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시켜도 말려야 할 판에 임신한 와이프 노동하는데 등 떠미는 남자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겼다가는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장인이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본 사위가 기가 죽은 듯 뭐라고 했습니다. 연신 사과하는 소리도 언뜻 들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한참을 시근덕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정말로 명절에도 차례 음식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니 바뀌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만삭이 되자 또다시 시집에서 호되게 부려졌다는 딸. 어머님 생신이셔서 생신상 차려드렸어. 그 말을 듣자마자 자세한 스토리를 몰라도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배가 산만하게 나왔는데 그 몸으로 무슨 생일상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미역국이랑 잡채랑 많이는 안 했어. 그냥 몇 가지. 그걸 네가 왜 하니? 박서방이 요리를 못하니까 나보고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 맹추야, 왜 그러냐? 이번엔 몸이 힘드니 내년에 차려드리겠다고 하지 차라리. 박서방은 어머님이라면 끔찍하니까. 초기가 아니니까 안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도 싸우기 싫어서 그냥 몇 가지 한 거야. 정말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제 엄마가 소중한 것은 알겠지만 아내는 소중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생일은 좀 넘어가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왜 며느리를 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 씨가 사위를 불러다가 생일상 좀 차려달라고 하면 황당해 할 것이 뻔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을 받아먹는 안사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 씨의 딸은 조산기가 있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위는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도 이럴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은지 어깨를 부딪히고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씨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배 그렇게 나와서 음식한다고 생각해봐. 내 생일상 차린다고 생각해보라고. 명절에 부모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 자네 부모만 부모야? 지은이 부모인 우리는 부모도 아니야?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니까 우리가 우스워? 정 씨도 처음으로 사위에게 쏘갯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위가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누워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딸은 37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찍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부는 그게 전부 사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정씨 부부가 3주 동안 이용할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었습니다. 푹 쉬고 나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몸조리를 마치고 나온 딸은 전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도 걸렸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둘 사이가 이전보다 소원해지긴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달쯤 되었을 때 정씨 부부가 딸의 집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사돈도 와 있었죠. 정씨 부부가 도착하기 1시간 전쯤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방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안사돈은 아이를 보느라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지은아, 애기 손수건 좀 가져와 봐라. 지은아, 분유 좀 타와. 지은아, 기저귀 좀 갖고 와봐. 그런데 쉬지 않고 며느리를 불러대는 안사돈. 어떻게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를 저렇게 불러 제끼는지 몰랐습니다. 사지 멀쩡한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정씨 부부가 보는데 그러는 걸 보면 평소에는 더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란 놈은 멍청하게 제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기저귀 달래. 지은아, 손수건 어디 있지? 엄마가 가져오래.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죠. 박서방, 자네가 가지고 와. 왜 몸도 덜 푼 애한테 자꾸 심부름을 시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사위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사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뜨끔했는지 빠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레 안사돈의 표정이 거무죽죽해졌죠. 너무나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딸이 전화해서 또다시 우울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부부싸움을 했다는 딸. 이유는 용돈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여태껏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 드렸대. 그래서 어제 시댁으로 내가 쫓아냈어. 아이고 두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반듯했던 이미지는 어디 갔는지 이제는 사위를 떠올리면 욕이 나왔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그래도 요즘엔 어머님한테 가자는 소리 안 하고 제사에도 혼자 가길래 정신 차렸나 싶었어. 제사에 너도 가서 밥만 홀랑 얻어먹고 와. 진짜 그럴까 봐. 뭐하러 그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사니? 너도 네 할 말은 하고 살아. 그래야 병 안 나.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러다가는 내가 병나겠어.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또다시 전화를 해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사에 애기 안고 따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보고 밥만 얻어먹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설거지 안 하냐고 하셔서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머님 표정이 박서방은 뭐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난리지. 차라리 안 쫓아오면 되는 걸 왜 와서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놓냐고. 딸이 우습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사위가 아무래도 아직 정신을 차리려면 먼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뭐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안 한다니까 어떻게 어머님이 하셔야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했어. 눈치 없는 척.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정 씨와 남편은 제사에 사위를 불렀습니다. 정 씨의 시어머니 제사인데 딸이 결혼한 후에는 딸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뭘 하라고요? 장인이 부르니 얼떨결에 딸을 따라온 사위가 남편에게서 바구니를 건네받으며 대꾸했습니다. 뭘 하긴. 음식 준비하자는 소리지.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사위에게 말하자 사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집은 원래 제사 준비를 다 남자가 하거든. 근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혼자서 할 수가 있어야지. 사위도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위랑 하려고 해. 사실 정 씨 부부가 함께 간소하게 준비하곤 했으니 남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러 장도 잔뜩 봐서 사위를 골탕 먹였습니다. 박서방, 그거 좀 잘 끼워야지. 그리고 중간중간 전 뒤집는 것도 잊지 말고. 왜 이렇게 굼떠? 타기만 해봐. 남편이 으름장을 놓자 사위의 어깨가 펄쩍 뛰었습니다. 박서방, 이런 거 안 해봤지? 우리 집 식구들은 남자들이 더 잘해. 박서방도 곧 선수가 될 거야. 걱정 마마. 실제로 남편은 많이 해보았기에 능숙했습니다. 그러니 사위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모처럼 정 씨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니 편했습니다. 이래서 시모들이 며느리를 부려먹는구나 싶었죠. 딸은 옆에서 아이를 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고 사위는 밀가루며 계란물이 여기저기 묻어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을 붙이는 것인지 스스로를 붙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제사가 끝나고 아주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사위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았으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사위를 호출했습니다. 박서방, 모레 와야 하는 거 알지? 마침 생일이 주말이네. 너무 잘 됐다. 올 때 미역국 끓일 재료 사와야 해. 잡채도 해야 하고. 그래도 잔치상이니까 갈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요리 좀 할 줄 아나? 모르면 요즘에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와. 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가 장인어른 생일상 차려주라는 말이지. 제가요? 그래? 얼마나 아름다워?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주고 사위는 장인어른 생일상 차려주고. 그러자 사위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위가 와서 남편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아, 이것 좀 도와줘. 나 애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지은아, 레시피 뽑아왔잖아. 알아서 해봐. 엄마, 애기 로션 두고 간 거 있지 않아? 아, 맞아. 그래. 잠깐만. 사위는 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일 당사자인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사돈 내에서 내 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쌤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생일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솔직히 웃으며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끓이면 미역국에서 단맛이 나는지 모르겠고 잡채는 젓가락으로 집으면 뚝뚝 끊어졌죠. 의기소침할 것 없어. 나는 마음에 들어. 내년엔 더 발전하겠지. 남편이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올 때쯤에 정 씨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에 그쪽 먼저 가면 다음엔 여길 먼저 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아, 그건 그게 공평하잖아.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가부터 가? 번갈아 가면서 와. 아니면 방서방은 박서방 집에 가고 지은이는 우리 집에 오라고 해. 따로따로. 따로요? 사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듯이 자꾸만 되물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앞으로 지은이 시집에 데리고 갈 생각 하지 말어. 사위의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 불러다가 괴롭히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명절에 장남이 집에도 못 오게 하는 건 아니죠. 아, 정 씨는 처음으로 받은 사돈의 전화에 당황했지만 그보다도 황당함이 더 컸습니다. 외동딸을 집에도 못 오게 하는 집도 있는데 뭘 이런 거 가지고 전화를 다 하셔요. 뭐라고요? 딸이랑 아들이랑 갔나요? 글쎄요. 딸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사돈은 아시잖아요? 듣자 하니 명절에 아들, 딸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이런! 아무리 그렇다고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밥을 차리게 해요. 그쵸? 그건 좀 아니죠? 아니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밥 차리게 하지 마세요. 네? 다음에는 안 참습니다. 사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자 딸이 혼자서 집에 왔습니다. 따로따로 가기로 했으면 진작 왔어야지. 왜 이제 왔어? 따로 가기는 무슨 시집 갔다가 못 가게 하시는 거 그냥 왔어. 애는? 애도 두고 왔지. 아마 애 좀 먹으실 거야. 박서방은 안 따라왔어? 따라오려고 하길래 내가 품에 애기 안겨주고 와버렸지. 그런데 딸은 불안해하기는커녕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걱정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몰라. 어머님 눈치 보다가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리려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박서방도 다 나를 물러봐. 정 씨는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사위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마침 밥을 차려 같이 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사위는 오자마자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했습니다. 됐다니까 그러네. 분명히 약속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머님 편들었지. 또 나한테 이해해달라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해해달라고 한 건 엄마가 화내신 걸 이해해달라고 한 거야. 난 당연히 같이 오려고 했어. 그 말에 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위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딸이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사위가 이혼만은 안 된다며 흐느끼기까지 했죠.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똑같이 용돈 드려. 용돈을? 그래. 어머님 형편이 어려우신 것도 아닌데 혼자 계신다는 이유로 매달 용돈 몰래 드렸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똑같이 드려. 그러자 사위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에 정 씨도 놀랐습니다. 졸지에 용돈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죠. 제사 땐 당신 혼자 가.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시가 행사에 참석할 건데. 똑같이 일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가는 만큼 우리 집도 와야 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사위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단단하게 말씀드리고 온 거야. 진짜야, 이제 너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그러자 딸도 화가 수그러든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 씨와 남편도 사위 불러다가 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딸만 괜찮다면 정 씨는 사위가 안 와도 좋으니 말이죠. 용돈도 안 줘도 돼. 차라리 너 비상금으로 써. 사위가 먼저 돌아가고 딸은 정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은이 네 선택 존중해. 우리는 너희만 잘 살면 신경 끄고 살게. 보고 싶으면 너만 애기 데리고 가끔 오던가 하고. 이제 걱정 마.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아서 잘할게. 결국엔 딸의 가정도 정 씨의 가정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듣자 딸이 시집의 발길을 끄느니 사돈이 안달이 난 듯했습니다. 어찌나 조심스럽게 대하던지 적응이 안 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정 씨도 웬만하면 딸이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위와 사돈이 바뀐다면 그걸로 됐습니다.